위대한 심리학자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인간의 심리와 영혼의 깊은 곳을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연구하고 관찰한 끝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매우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일수록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기대감이나 설렘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감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혼란을 느꼈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겪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과거에는 자신의 삶에 분명한 의미와 기쁨을 주었던 어떤 동력원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작동을 멈춰버린 것과 같은 끔찍한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들이 찾아오면 내 삶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칼 융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융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우리의 무의식과 영혼은 거의 예외 없이 일련의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두 번의 우연한 느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의 기호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이자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영혼의 신호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호를 인생의 실패로 오해하고 현대사회의 신호를 인생의 실패로 우울증이나 중년의 위기쯤으로 착각해버립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멈춤을 치명적인 도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지각 변동을 철저히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벗어나고 성장해야 할 바로 그 낡은 삶의 방식, 자신을 숨막히게 하던 그 과거의 껍질 속으로 길을 쓰고 다시 도망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짙은 혼란과 막막함이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뻥 뚫어버린 듯한 그 지독한 공허함,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초조함, 그리고 예전의 삶이 더 이상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그 낯설고 기이한 감각들이 사실은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최고의 장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풀리고 안정적일 때 시작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새로운 챕터는 오히려 과거의 낡은 삶이 당신을 올가매던 통제력을 잃어가고 낡은 구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첫 페이지를 엽니다. 이 오디오를 통해 저는 칼 융이 관찰했던 인간이 인생의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4가지 강력한 신호들을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이 어두운 시기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의 위대한 시작점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신호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정신적인 붕괴나 인생의 추락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살아야만 했던 당신만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위대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깊은 내면의 신호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구축해온 삶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삶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자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무언가 외부적인 사건이 잘못되었을 때 시작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배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업이나 학업의 치명적인 실패처럼 수면 위로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져 내리고 그 고통에 분명한 이름과 타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는 사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의 진료실에서 그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섬뜩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채 그의 진료실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장을 가졌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으며 이력서에 적어놓을 수 있는 화려한 성취들도 분명한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눈부신 성취들 아래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는 무언가 남의 것을 빌려온 것 같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억지로 물려받은 것 같은 지독한 이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체형에 맞춰 정교하게 재단된 값비싼 외투를 억지로 껴입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외투를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입고 살아온 나머지 그것이 애초에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당신의 영혼과 몸은 기억합니다. 무의식의 몸은 언제나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 사회와 문화적 구조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 방어적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생존과 직결시키는 한국 사회에서 이 페르소나는 단순한 사회적 역할을 넘어 한 개인의 정체성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 페르소나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글씨로 읽는 순간 그 정확한 의미를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유명하고도 예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조차 그것을 진짜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무언가이다. 이 문장을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사람, 항상 책임감이 넘치고 언제나 유능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흔들림 없는 훌륭한 사람의 모습은 사실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린 영혼이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고도화된 생존 메커니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 융이 꿰뚫어본 현대사회의 그 누구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는 더 깊고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견고한 페르소나는 단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걸었던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대와 인정 욕구도 그 중요한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심연의 무언가로부터 기원합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해온 유전적인 정신의 건축물이자 한 인간이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나이가 들기도 전에 한 문화와 사회가 그 사람의 영혼 위에 무자비하게 새겨버리는 원형들입니다. 당신은 단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토양 위에서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원형,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훌륭한 배우자의 원형,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착한 아이의 원형, 그리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하는 강인한 한국인의 원형을 통째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인생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문화적 각본이며 너무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그 각본의 저자인지 아닌지 단 한 번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단 한 번도 선택해 본 적 없는 문화적 원형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의 가장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회적 역할과 원형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혼이 서서히 소멸하고 투명하게 사라져가는 듯한 극심한 존재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41살의 여성 변호사 지연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똑똑한 변호사였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어머니였으며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모든 성공적인 롤모델의 기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따르며 살아온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41살이 되던 해 어느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의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선 그녀는
자신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회적 각본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그 각본을 너무나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가장 훌륭하고 눈물겨운 명연기를 펼쳤고 이제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진짜 자신을 영영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저만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마치 거대한 극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류대학이라는 무대, 번듯한 직장이라는 무대, 완벽한 결혼이라는 무대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리허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내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는 관객은 많지만 정작 연기를 하는 배우의 영혼은 무대 뒤 어두운 골방에 홀로 방치되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써내려간 얄팍한 각본 속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시선과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연기 밑에 산채로 매장되어 있던 진짜 당신, 그 진정한 내면의 자아가 마침내 답답한 흙을 뚫고 수면 위로 거칠게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결코 아름답고 평화로운 영적 각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정신에, 내 인생에 무언가 단단히 고장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와 우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제는 너무 작아져 버린 과거의 외투를 마침내 벗어버릴 만큼 영혼이 커져버린 것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게 될 때입니다. 연금술이라는 고대의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과정에서 금속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순수한 황금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재료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고 부서져 내리는 분해와 해체의 단계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현대의 얕고 가벼운 자기 개발 문화가 조직적으로 잊어버리고 외면해 온 삶에 아주 깊은 진실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석을 먼저 철저하게 부수고 박살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안에서 순수한 황금을 정제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대고 있던 기존의 삶의 구조는 반드시 녹아내려야만 합니다. 당신을 규정짓던 원래의 형태는 완전히 항복하고 해체되어야 하며 그 용해와 붕괴의 과정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든 완벽하고 철저한 상실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칼 융은 단호하게 기록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는 결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영신이 진화하는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가슴을 치며 겪고 있는 그 끔찍한 심리적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빨간불 경고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영혼의 푸른빛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 즉 당신의 자아 중심성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에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서라도 이 변화와 필사적으로 싸우려 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변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안전한 개선일 뿐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존재가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유지되는 안전망 속에서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의 자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된 자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에고는 기존의 자신이 세워둔 낡은 구조물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심하거나 묻지 않은 채 그 위태로운 구조물 위에 새로운 직무 능력, 새로운 인맥과 인간관계, 새로운 트로피와 성취,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해서 덧붙이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서점의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 최첨단의 생산성 향상 시스템들, 그리고 단기간에 기적적인 변화를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각종 단계별 성공 프로그램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 깊은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얕은 에고를 향해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중간에 고통스럽고 지저분한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고 깔끔하게 반대편의 영광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남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낡은 삶의 장을 완전히 끝내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채로도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고 성공의 과실을 가질 수 있다고 당신을 기만합니다. 만약 칼융이 살아서 현대의 이 얄팍한 자기 개발 문화를 보았다면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들의 진짜 정체를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고통스러운 자아의 죽음과 해체를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에고의 필사적이고도 비겁한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저만의 시선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가르치지만 무너지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스펙을 쌓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는 플러스의 삶에는 익숙하지만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내면을 비워내는 마이너스의 삶에는 치명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도약은 채움이 아니라 철저한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이 되면 대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지상으로 솟아올라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은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 풍경은 헐벗고 삭막하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메말라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절의 순환이라는 위대한 자연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얼어붙은 땅이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영원히 상실했다고 절망하며 오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갑게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지표면 바로 아래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흙이 닿은 봄을 위해 스스로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영양분을 섞는 치열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 시스템은 지상의 꽃과 잎이 화려하게 피어나느라 바빴던 성장기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죽음처럼 보이는 이 시기가 사실은 다음 차원의 위대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 변호사 지연 씨는 장장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느끼는 이 혼란스럽고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가도 해보고 유명한 멘토를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해외로 훌쩍 힐링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해결책들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 내면에 골마터진 진짜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 절망스러웠던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며 묘사했습니다. 그건 마치 기초 공사부터 완전히 썩어빠져서 바닥을 다 부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만 하는 위태로운 폐가 안에서 그저 가구의 위치만 이리저리 바꾸며 집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부질없고 우스꽝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깨달음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그 폐가 안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리에 타는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음을 알려주는 4가지 구체적인 징후들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인생의 문턱을 넘는 이 중대한 전환기를 단지 모호하고 칠올퍼란 적인 언어로만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일관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인 심리적 지표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했습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거대한 변화와 변형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명확한 표식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징후들은 그것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지켜보는 불안한 가족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인간 영혼의 시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 섣불리 진단하려는 기계적인 심리치료사들에 의해서조차 거의 항상 오독되고 잘못 해석됩니다. 이 징후들은 겉보기에는 인간의 정신이 고장나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무서운 질환의 증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들은 영혼이 낡은 허물을 벗고 위대한 성장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축복받은 징표들입니다. 그 4가지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과거에는 당신의 삶에 그토록 큰 의미와 열정을 부여했던 것들이 속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강력한 공명현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구축해온 삶,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던 바로 그 자랑스러운 삶이
마치 이미 공연이 다 끝나버려서 관객이 모두 떠나간 텅 빈 연극 무대에 초라한 세트장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아침 루틴, 당신이 줬던 화려한 목표들, 그리고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 사이를 뜨겁게 흐르며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 강렬한 감정의 전류가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늘고 미약해져 버렸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끔찍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사회가 요구하는 당신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유능한 팀장이고 다정한 배우자이며 싹싹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약간의 거리를 둔 채 타인의 삶을 관찰하듯 당신 자신의 인생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합리적인 이치도 주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 기이한 현상을 에고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낡은 구조물들로부터 무의식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회수하고 철수시키는 과정이라고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당신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어떤 낡은 역할이나 목표가 그 쓸모와 기능을 완전히 다하고 나면 생명력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의 잔가지들로부터 수액이 천천히 심장부로 후퇴하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수액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해지고 활동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지들을 활기차게 흐르던 강력한 에너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우물 속으로 고이면서 당신이 아직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새롭고 위대한 무언가를 피워내기 위한 연료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당신이 이미 완벽하게 해결하고 조용히 잠재웠다고 굳게 믿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들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주 생생하고도 기괴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들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터무니없지만 눈을 뜨고 나서도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누를 만큼 강렬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었던 어린 시절의 파편화된 기억들이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무런 분명한 이유나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까닭없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거나 현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전혀 무관한 대상 없는 맹렬한 분노의 파도에 휩싸여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심리치료나 시간의 흐름을 통해 완벽하게 치유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마치 그동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며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마침내 거대한 반격을 시작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꽉 쥐고 있던 에고의 통제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낡고 굳어버린 과거의 정체성이 그 견고했던 권위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그 무거운 정체성 아래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고 압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느라 혹은 당장의 생존에 급급해 돌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정하게 밀쳐두었던 모든 섬세한 감정들, 당신이 구축하고자 했던 그 그럴듯한 사회적 삶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라내어버린 당신 자신의 파편화된 조각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맹렬한 기세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억눌렸던 것들이 밀고 올라오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과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캄캄한 심연 속에 강제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당신의 삶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도 맹렬한 거의 신체적인 통증에 가까운 고독과 고립에 대한 갈망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오랫동안 잡혀있던 약속들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이 뼈저리게 필요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즐겁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동료들과의 가벼운 저녁 식사나 친구들과의 수다조차도
이제는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명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결코 전형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 주변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당신 안에 아주 중요한 생명수가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타인과의 아주 사소한 상호작용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유지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가짜 당신을 연기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처럼 끊임없는 연결과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칩거를 대인 기피증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칩거의 시간을 영신이 자신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가장 지혜롭고 필수적인 방어 기제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위대한 변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내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타인과 세상에 쏟아붓던 외부 지향적인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고 오직 내면에서 진행 중인 거대한 보수공사와 재건설 작업으로 그 에너지를 급격히 방향 전환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당신이 느끼는 맹렬한 고독에 대한 갈망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육체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완전한 휴식과 정지 상태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존재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재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재건설은 당신이 그동안 타인들의 시선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낭비해왔던 바로 그 모든 에너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며 동시에 가장 흔하게 신경증이나 정신병으로 오진받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음식 취향이 변한다거나 예전에 세웠던 목표들이 매력을 잃는 정도의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기괴하고 구체적이며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왔던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들과 충동, 그리고 은밀한 욕망들이 당신의 의식을 뚫고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정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미칠 듯한 방랑벽과 불안감,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해본 적 없는 자유롭고 일탈적인 과거의 어떤 버전의 당신을 향한 기이하고도 가슴저린 애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돈이나 지위에 대한 얄팍한 질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질투심. 칼융은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렵고 낯선 존재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자아가 스스로를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무의식의 지하실에 가둬버린 당신 자신의 또 다른 조각들입니다. 그것들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구축하고 있던 완벽한 페르소나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거부당하고 억압받았던 것뿐입니다. 돈이 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에 포기해야만 했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충동,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무덤처럼 깊이 파묻어버린 자유를 향한 갈망, 당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억지로 짓눌러버린 거칠지만 진실했던 날 것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칼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멈춰서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만큼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환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내면의 캄캄한 어둠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이루어진다. 지금 당신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이 어둠과 혼란은 결코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인생의 지하실에서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가장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당신의 숨겨진 자아가 당신 내면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이제는 나를 꺼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온전히 허락하고 통합하라고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징후 중
두세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뼈저리게 겪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결코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며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문턱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적으로 단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가 완전히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도 전에 당신을 숨막히게 했던 그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도망치고 싶은 그 지독한 유혹을 당신이 끝까지 견뎌내고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두 번의 호흡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하고 공포스러운 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다가온 위대한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잃어버리고 많은 치명적인 실패의 구간입니다. 사람들은 의미가 텅 비어버리는 첫 번째 단계나 과거의 해묵은 고통과 그림자가 수면 위로 무섭게 솟아오르는 두 번째 단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낡은 구조물들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당신을 구원해줄 새로운 삶의 구조는 아직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끔찍한 진공 상태. 손을 뻗어 의지할 수 있는 과거의 동아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앞으로 걸어나갈 명확한 이정표나 목표는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의 구간. 칼융은 이 소름 끼치는 중간지대를 일종의 심리적 자유낙하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등에 낙하산 하나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허공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동반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게 만들고 당신의 일상을 질서 정연하게 조직해 주었던 명확한 목표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유용한 무기가 되어주었던 사회적 정체성과 직함은 이제 그 논리와 타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왜 당신의 인생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그 견고했던 변명과 이야기들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는 거대한 진공의 공간에 홀로 남겨집니다. 당신의 에고, 즉 자아는 이 텅 빈 공간을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위협보다도 치명적이고 끔찍한 공포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라는 놈은 단단한 구조, 명확한 지식, 확실한 계획,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분명한 사회적 역할과 이유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지지대가 한순간에 산산이 뜯겨져 나갔을 때 당신의 에고는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원초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뇌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극도로 혐오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물학적인 공포는 그와 똑같은 가치의 무언가를 새롭게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보다 신경학적으로 무려 2배 이상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존 정체성의 붕괴와 해체를 맹수에게 쫓겨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물리적인 생존의 위협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자신이 진화 과정에서 개발해온 모든 생존 방어 메커니즘을 총동원하여 이 변화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응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패닉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미 끝이 나버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에게 매달리며 전화를 겁니다. 자신을 영혼까지 비참하게 갉아먹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익숙한 업무 환경과 직장을 다시 덜컥 수락해버립니다. 눈물겨운 노력 끝에 마침내 조금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던 그 무거운 과거의 페르소나를 허겁지겁 주워담아 다시 얼굴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던 그 끔찍한 과거의 삶과 비겁하게 화해를 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삶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삶은 자신이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지옥이 차라리 더 견디기 쉽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뒤돌아서는
안타까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변화라는 위대한 절벽 끝에 간신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낡고 거짓된 삶은 이미 바스러지고 있고 그 잿더미 아래에서는 마침내 진실하고 경이로운 새로운 자아가 조심스럽게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거대한 미지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과거 삶의 파편과 잔해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아 어떻게든 그것을 과거의 모양대로 다시 억지로 끼워 맞추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불행히도 그 억지 봉합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위태로웠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는 겉보기에는 다시 위태로운 평화를 되찾은 듯 보입니다. 벼랑 끝에 섰던 직장생활과 커리어도 텅 빈 공허함을 숨긴 채 새로운 결의를 다진 듯 굴러갑니다.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무사히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투시하는 칼융은 그들이 지금 억지로 봉합한 그 내면에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을 짊어지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것을 살지 않은 삶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변화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으면서도 스스로 두려움에 굴복하여 도망쳐버린 사람만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특수하고도 잔인한 영혼의 형벌입니다. 그들이 뒤돌아선 이유는 결코 그들에게 변화를 이겨낼 내면의 힘이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침묵을, 그 한 뼘의 시간을 충분히 견뎌내고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만의 시선으로 이 위태로운 경계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아름답고도 생물학적인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그 과정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배부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공기를 남김없이 밖으로 완전히 토해낸 직후,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그곳에는 어떤 공기의 이동도, 몸 안의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완전히 멈춰버린 절대적인 정지와 유예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그 멈춰버린 찰나의 순간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영원히 다음 숨이 돌아오지 않아 이대로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극도의 패닉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국의 단전호흡이나 깊은 명상에서는 이 순간을 지식, 즉 숨이 멈춘 고요한 상태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찰나의 멈춤, 그 고요한 정지는 결코 텅 빈 공허함이나 생명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방금 전에 낡은 호흡을 완벽하게 끝내고 외부로부터 밀려들어올 새롭고 신선한 호흡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내부 세포와 근육을 완벽하게 재조직하고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은 생명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위대한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의 낡은 인생 챕터와 새로운 인생 챕터 사이의 노인이 끔찍한 간극도 우리의 숨쉬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지독한 진공 상태야말로 사실은 새로운 진정한 자아가 그 형태를 갖추고 힘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잉태의 공간입니다. 그 텅 빔은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부모님의 기대도, 한국 사회의 숨막히는 경쟁 논리도, 타인의 인정 욕구도 섞이지 않은 오직 당신만의 온전한 의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위해 조용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 지연 씨는 1년 반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이 숨막히는 진공의 간극에 무려 3번이나 도달했습니다. 3번 모두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대형 로펌의 옛 대표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예전 자리와 그 화려했던, 그러나 영혼을 파괴했던 그 삶으로 제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번 모두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행동을 멈춰 세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대단한 지혜나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주 강렬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전화기에 손을 뻗어 다이얼을 누르려는 순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가슴의 통증과 답답함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이성적인 뇌는 여전히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자고 타협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영혼과 연결된 육체는 이미 그곳이
그녀의 무덤이라는 진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결사적으로 반항한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치도록 두렵고 불안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 숨막히는 진공의 간극 속에 꿋꿋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그녀에게 찾아온 새로운 삶은 그녀가 예전에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의 이야기에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공 상태라고 믿었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저 버티고 있을 때조차 그 어둠은 당신의 영혼을 통째로 재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 짙은 어둠이 당신의 내면에 실제로 행하고 있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긍정과 성취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둠이 찾아오면 그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견뎌내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둠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재앙으로 여기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밝은 빛이 돌아올 때까지만 무조건 버텨내라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시면을 연구한 칼 융은 이 어둠과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어둠을 그저 이 악물고 수동적으로 견뎌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펄떡거리며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기괴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직접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턱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지독한 심리적 어둠, 영혼의 밤은 결코 무기력한 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결여된 부재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목적의식으로 충만하며 생명력이 요동치는 가장 적극적인 공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버리고 그 어둠이 일하도록 기꺼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이 어둠은 박하고 환한 빛의 상태에서는 영원히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치유와 변형을 이뤄냅니다.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쓸모없는 쇳덩어리나 납과 같은 비천한 기본 물질을 영원히 변치 않는 눈부신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마법 같은 과정을 크게 3가지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니그레도, 즉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원래의 형체가 끔찍하게 녹아내리는 흑화와 부패, 해체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알베도, 즉 백화의 단계로 모든 것이 녹아내린 그 새까만 어둠의 파편 속으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견고한 껍질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진실들이 완전히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통찰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루베도, 적화의 단계로 마침내 모든 과정이 통합되어 완전하고 눈부신 순수한 황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최종적인 통합의 완성 단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거대한 문턱을 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니그레도의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독한 해체와 용해의 고통을 무작정 버텨내면서 오로지 3번째 단계인 루베도의 화려한 황금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황금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중간 단계, 바로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 깨달음을 얻는 알베도의 단계를 두렵다는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건너뛰어 버리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지점에 대해 스스로 준비가 된 사람의 가슴을 마치 육중한 바위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동시에 번개처럼 영혼을 내리치는 아주 무서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명확하게 마주하지 않는 한, 그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전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 비참한 결과를 가리켜 당신의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문장이 당신의 실제 삶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아름답고 숭고한 운명적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당신의 연애 패턴이 사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유기 불안이 만들어낸 처절한 집착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 사회에서 책임감과 헌신, 성실함이라는 훌륭한 덕목으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희생해왔던 그 행동들이
실상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 자신을 타인에게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려는 평생에 걸친 강박적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닥쳐도 결코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묵묵히 해결해왔던 강인함과 독립성이 실은 당신이 혼자서 신발끈을 묶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차단해버린 가장 슬픈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자각과 고통스러운 발견은 결코 당신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칠흑 같은 부패의 단계를 지나 마침내 진실의 빛을 맞이하는 알베도, 그 위대한 빛의 침투 현상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가장 치부이자 나약함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 어떤 거짓된 포장이나 변명도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정직하고 끈질기게 당신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이 용기 있는 시선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외면하고 도망치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알베도의 단계를 피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하고 겉으로는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의 반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융의 심층적인 이해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실체를 똑바로 바라볼 때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진정으로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괴물로 돌변할 때는 오직 당신이 그 그림자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부정하고 외면할 때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억압하고 잔인하게 거부했으며 내면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자물쇠를 채워 가둬버린 당신 자신의 그 파편들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당신 인생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하고 숨겨진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반응들, 계속해서 나쁜 파트너만 골라서 만나는 파괴적인 관계의 패턴들, 다 잡은 성공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그 모든 불행의 뿌리들은 당신이 한 번도 불을 켜고 똑바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지하실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베도의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단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심리 상담사나 거창하고 성스러운 명상 수련회 혹은 수년 동안 매일 밤 써내려가는 복잡한 일기 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렬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적 폭발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나 갈등의 내용 말고 당신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나 타인에게 그럴싸하게 둘러댔던 그 안전한 이야기 말고 진짜로 그 격렬한 감정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그 작고 별볼일 없는 상황이 도대체 당신의 어떤 오래되고 썩은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까? 당신이 평생 동안 마주하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어떤 끔찍한 공포가 그 순간 사실로 확인될까봐 당신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고 방어했던 것입니까? 이 뼈아픈 질문을 단번에 그럴듯한 논리로 대답해버리려는 에고의 조급함을 꾹 누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정직하게 이 질문을 껴안고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빛이 스며드는 알베도 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문턱을 넘어 당신의 어두운 지하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혼란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단 한 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지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끔찍하고 흉측한 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 웅크리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따뜻하게 껴안아지기를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온 바로 당신 자신의 가엾은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세상 밖으로 꺼내어보지 못한 생생한 삶의 충동들, 억압된 당신만의 고유한 창조성, 그리고 세상의 잣대에 맞추느라 착한 아이가 되느라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철저히 부정하고 없는 척해야만 했던 당신의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의 욕구들입니다. 이 억눌렸던 당신의 일부가 마침내 당신의 의식이라는 밝은 빛 아래에서 제대로 목격되고 인정받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마법을 선사합니다. 한번 진실의 빛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상 당신은 결코 이전에 무지했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억눌린 그림자가 당신의 온전한 의식 속으로 다정하게 안착하고 통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헝클어뜨리던 원망스러운 운명이나 팔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이며 순수한 창조적 에너지로 변모합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압력 밥솥처럼 억눌려 있던 그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마침내 당신의 진짜 삶을 건설하기 위해 온전히 자유롭게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6번째, 삶의 모든 것이 정반대의 것으로 뒤집히며 기적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칼 융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역설적인 시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지독하고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고립감의 시기, 즉 당신이 평생 맺어왔던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단절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끔찍한 절망의 기간은 놀랍게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실하며 영혼을 울리는 가장 경이로운 인간관계가 당신의 삶에 찾아오기 직전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게 의미가 상실된 순간 당신이 굳게 믿고 목숨처럼 따르던 그 어떤 가치와 신념도 더 이상 당신에게 단 한 톨의 진실이나 위안을 주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은 흔히 부모나 사회로부터 억지로 빌려온 가짜 목적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당신의 영혼만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너무나도 정확하고 개인적이며 숭고한 진짜 삶의 목적이 탄생하는 위대한 산고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가장 완벽하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시기,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방향 상실감에 시달리며 자신이 인생의 어딘가에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끔찍한 확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바로 그 시기가 빈번하게도 아니 거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 난생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꾸며낸 값싼 희망 고문이나 자기 합리화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고가 자신의 얄팍한 계산과 이기적인 의도를 마침내 완벽하게 소진하고 백기를 들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심리적 결과입니다. 당신의 좁은 의식이 세워두었던 치밀한 계획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치열한 전략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억지로 쥐어짜내던 가짜 낙관주의가 마침내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바닥에 나뒹굴 때 비로소 당신의 의식보다 수백 배는 더 깊고 위대한 영혼과 무의식의 지능이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고 경이로운 내면의 지능은 당신의 표면적인 의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한 페르소나의 연기를 펼치느라 정신이 팔려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당신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진동과 진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극에 달한 모든 것은 결국 그 정반대의 상태로 전환된다는 이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칼 융은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칼 융은 이 동시성이 결코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는 일상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당신의 내면 세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조직되고 있을 때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라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쳤을 아주 기이하고도 의미심장한 현상들을 일상 곳곳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는 세상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마법처럼 생겨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항상 당신의 삶 주변에 다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신의 에고가 자신의 좁은 시야와 기존의 굳어진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그 엄청난 양의 우주적 정보와 기회들을 무자비하게 필터링하고 차단해버렸던 것뿐입니다. 마침내
통제광이었던 당신의 에고가 지쳐 쓰러져 그 억센 그립을 놓는 순간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필터가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점에서 무심코 펼쳐든 책이 당신이 지난 수개월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답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적힌 페이지일 때,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당신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렇게나 절박하게 이해하고자 했던 바로 그 깨달음의 언어일 때, 당신이 간절히 매달렸던 어떤 인생의 기회나 관계의 문이 쾅하고 매몰차게 닫히는 바로 그 절망적인 찰나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새로운 대화와 기회가 기적처럼 도착할 때, 칼 융은 결코 이러한 경이로운 일련의 사건들을 비과학적인 초자연적 마법이나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통제와 방어의 벽을 허물고 마침내 우주와 삶의 진실에 대해 투명하게 열려 있으며,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차단해버렸던 위대한 영혼의 신호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기꺼이 수신할 준비가 된 건강한 정신의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결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열고 가만히 정직하게 이 말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 특정한 시기에 수많은 콘텐츠의 바다를 떠돌다가 바로 이 긴 오디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수많은 우연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 오디오나 제 목소리에 대단한 신비로운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기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 내면의 영혼이 마침내 깨어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맹렬하게 꿈틀거리며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그 위대한 에너지가 당신의 진짜 목적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와 진실의 단서를 찾아내어 기어코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끈질기게 탐구하고 증명해낸 위대한 인간 무의식의 작동 원리이자 동시성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연 씨는 자신의 치열했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어떤 정교하고 거창한 논리적 계획을 통해 찾아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커리어를 위해 전략을 짜지도 않았고 유행하는 비전보드를 만들거나 성공학 프로그램의 3단계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진짜 기적은 그녀의 에고가 계획했던 그 어떤 화려한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고요하고 겸손하며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친구의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혼이라는 깊은 상실을 겪은 여성들을 정서적,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낯선 여성과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불과 40분 남짓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 짧은 만남 이후 꼬박 3주 동안 머릿속에서 그 여성과 나누었던 대화의 파편들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가 자신에게 어떤 그럴듯한 간판을 요구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순수했던 학창시절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강렬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끌림에는 예전의 그녀라면 반드시 필요로 했을 그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금전적인 이익의 명분도 없었고, 화려한 커리어의 사다리를 한 칸 더 올라간다는 짜릿한 우월감도 없었으며, 예전에 성공한 변호사 지연이라면 이것을 인생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타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고의 시끄럽고 이기적인 계획표가 마침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폐기 처분되었을 때 무의식의 깊고 숭고한 지능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영혼의 지능은 얄팍한 계산과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주의 중력과도 같은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본연의 힘을 통해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진짜로 진실한 것인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던 그 태초의 진실을 향해 당신의 영혼을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화려한 가짜 삶의 연기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겹겹이 쌓인 장막에 막혀 도저히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진실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진짜 챕터는 당신이 그것을 마침내 맞이했을 때 과거의 당신, 즉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져 있던 당신의 에고가 원하고 상상했던 그 세속적이고 화려한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이질감과 낯설음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붙잡은 그 새로운 삶이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완벽한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7번째,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장은 결코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장은 과거의 낡은 챕터들이 당신에게 다가왔던 그런 뻔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는 절대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마트폰 앱을 켜고 새해의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더 치밀하고 빈틈없는 커리어 계획을 세우거나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더 독하고 강력한 모닝 루틴을 도입하거나 혹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 구축해 놓았던 그 사회적 자아를 더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새로운 장은 칼융이 창발성이라고 명명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 당신의 삶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뿌리부터 온 루틴한 간도 야이이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재조직화입니다. 살아 숨쉰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당신의 모든 관계 맺기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은 당장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부, 즉 일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당신의 영혼의 질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아주 평범한 하루를 걸어가는 당신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세상의 잣대와 타인의 평가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느라 도저히 당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었던 일상의 미세한 기쁨과 아름다움들이 당신이 갑옷을 벗어 던진 이제야 비로소 부드럽게 당신의 여린 속살에 가닿고 영혼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칼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와 철학을 관통하며 그가 죽는 날까지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애정을 담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얕은 자기 개발 산업이나 긍정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포장할 수 없는 숭고한 개념입니다. 융은 그것을 살지 않은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지금의 훌륭하고 모범적인 페르소나를 억지로 구축하기 훨씬 이전 어린 시절의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눈부신 잠재력으로 생생하게 존재했던 당신의 또 다른 진짜 버전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온전히 허락받기 이전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부분은 칭찬받기 위해 과장되게 부풀리고 어느 부분은 수치스럽게 여겨 영원히 숨기라고 강요받기 그 이전에 맑고 순수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던 바로 그 눈부신 자아 말입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세상의 혹독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가진 수백 가지의 색깔 중 어떤 색깔만이 교실과 회의실과 가정이라는 방 안에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온팡치 당신의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거친 나머지 색깔들은 얼마나 가차없이 문 밖으로 쫓겨나 어둠 속에 버려져야 하는지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그때 쫓겨난 그 진짜 당신의 버전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거나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지하 감옥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을 뿐이며 당신이 그 낡은 연극 무대 위에서 당신의 가짜 인생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동안에도 그 지하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사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며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도저히 당신의 현재 삶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가슴을 저미는 막연하고 짙은 그리움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뚜렷한 상실의 대상도 명확한 이유도 없는데 문득문득 가슴을 치며 밀려오는 깊은 슬픔과 애도의 눈물로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애써 무시하면서도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그토록 자유롭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던 그 기이하고도 구체적인 질투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밤마다 깊은 잠에 빠질 때면 잊을만하면 찾아와 당신을 뒤흔들고 잠에서 깬 후에도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하루 종일 당신의 뇌리를 맴돌며 마음을 헝클어 놓던 그 신비로운 반복되는 꿈의 파편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 살지 않은 삶에 대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직접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읽어드리고 싶은 아주 결정적이고 통렬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정신적 고통과 신경증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근원은 바로 이 살지 않은 삶에 있다. 당신을 병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현실에서 겪은 물리적인 고통이나 혹독한 가난, 배신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삶 자체가 아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은 이 망할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훌륭한 사람, 그 유능한 기계 부속품이 되어주기 위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영혼을 도려내어 캄캄한 어둠 속에 내다버린 바로 그 삶, 당신이 끝끝내 살아내지 못하고 비겁하게 포기해버린 바로 그 진짜 삶이다. 그러니 이제야 비로소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 떨어져기를 잃었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어둠, 즉 니그레도라 불리는 이 지독한 붕괴와 해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질서와 의미가 길고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실제로 당신에게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당신이라는 존재의 끝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잔인하게 외면해왔던 당신의 살지 않은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무의식의 깊은 바닥을 차고 올라와 당신의 굳어버린 표면을 거칠게 깨부수고 밀고 올라오는 경이로운 생명의 박동입니다. 그것은 한때 세상의 폭력에 짓눌려 당신이 되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는 충분한 분노와 생명력을 모아 당신의 거짓된 삶의 구조물을 산산조각 내면서 자신도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아니 오직 자신만이 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피를 토하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폭발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챕터는 바로 이 살지 않은 삶의 잿더미 위에서 그 진실의 재료들로만 온전히 지어집니다. 과거의 위태로운 모래성 같은 낡은 토대 위에 새로운 이력이나 타인의 칭찬 같은 가짜 트로피들을 위태롭게 몇 개 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진실한 것들로만 기초부터 다시 완전히 새롭게 지어 올린 진정한 삶. 칼 융은 인생의 이러한 위대한 도약을 가리켜 인생의 후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당신의 물리적인 나이나 주민등록상의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깨어있는 영혼들은 28살에 이른 나이에 이 위대한 변형의 문턱에 도달하여 진실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갑이 넘은 62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가짜 삶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이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위대한 진실의 문턱에조차 도달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인생의 첫 번째 챕터, 즉 부모와 사회로부터 강제로 주입받은 기대치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서 얄팍하게 훔쳐온 남의 각본들로만 억지로 짜깁기 된 그 가짜 삶의 감옥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도 비참한 껍질 아래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위대한 영혼과 진짜 이야기가 숨쉬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통스러운 문턱을 무사히 건너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가 하는 고통의 총량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죽음의 계곡 너머로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은 아주 특별하고도 무자비할 만큼 서늘한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어떤 변명이나 포장도 없이 아주 맑고 냉정하게 쳐다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이 그럴듯한 삶이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하는 비겁한 두려움과 사랑받고 싶어 남의 비위를 맞추던 의무감과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정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비전했던 타인들의 요구와 압력이라는 끔찍한 무게가 차곡차곡 쌓여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건축물이었음을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용기 말입니다. 그런 다음 이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감정적인 소란이나 드라마틱한 시호 없이 아주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만큼은 결코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썩어빠진 방식으로 지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칼융의 세심한 관찰에 따르면 이 고통스럽고 험난한 문턱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그 어떤 다른 경험이나 수련으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경이로운 자질 하나가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현존의 질감입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공간에 머무는 그 압도적이고도 평화로운 방식은 너무나 깊고 묵직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 그 정체를 정확한 언어로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 영적인 무게감과 편안함을 감지하고 압도당합니다. 문턱을 넘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압력,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와 세상의 진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숭고한 정열 상태에서만 삶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불확실성, 즉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철저히 붕괴되어 버렸던 그 지옥 같은 영혼의 밤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군중 속에 속하지 않고 철저히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 그 숨막히는 진공의 간극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토록 미친 듯이 외부 세계에 돈, 명예, 인간관계, 사랑을 향해 손을 뻗으며 구걸했던 그 완전한 동반자적 위안과 평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내면 아주 깊고 고요한 곳에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최종 완성인 루베도 붉게 빛나는 가장 순수한 영혼의 황금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마법 같은 동화 속 결말이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삶은 마침내 진정으로 결코 두 번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당신만의 고유하고 진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칼융은 자신의 길고 위대했던 생애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던 노년의 어느 날 인간 존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헌사이자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벅찬 인생 최고의 특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온전히 피어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당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조립해낸 그 가짜 페르소나의 가장 성공적이고 화려한 버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영혼에 강제로 새겨진 그 부모와 사회의 억압적인 각본을 가장 매끄럽고 세련되게 수행해내는 잘 길들여진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타인을 향한 모든 가식적인 연기 아래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모든 비겁한 두려움 아래에 남들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당신 스스로의 진짜 입을 틀어막고 타인의 입맛에 맞게 당신 자신을 기형적으로 깎아내고 변형시켰던 그 모든 끔찍한 자기 학대의 껍질 아래에 숨쉬고 있는 그 거칠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당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발밑이 푹푹 빠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혼란과 어둠의 문턱이 당신에게 피눈물을 요구하며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모든 상실과 혼란, 극심한 우울과 절망의 시간들은 오직 이 위대한 진실 하나에 봉사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작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제발 도망치지 말고 그 어둠 속에 꿋꿋이 머무르십시오. 불안과 공포가 당신의 목을 조르더라도 이미 완벽하게 끝이 나버렸으나 그저 당신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과거의 낡고 안전한 지옥을 향한 유혹에 죽으림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결코 의미가 거세된 텅 빈 공허함이 아님을 영혼을 다해 믿으십시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 숨막히는 진공의 간극이 영원히 당신을 가두는 영구적인 감옥이 아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폭풍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당신이 딛고 서 있던 그 거짓된 모래성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짜인 거룩한 대지 위에 새롭게 태어난 가장 찬란하고 진짜인 당신의 두 발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부서지고 고장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당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우주적인 차원의 위대한 보수 공사를 받으며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단 1초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낡은 호흡을 완전히 토해내고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기 직전 그 숨이 턱 막히는 고통스러운 간극은 생명의 부재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대함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세포와 우주를 재조직하는 가장 경이롭고 창조적인 순간입니다. 니그레도의 캄캄한 해체, 알베도의 고통스러운 빛의 깨달음, 루베도의 눈부신 황금빛 통합, 철저한 붕괴와 눈부신 조명,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완벽한 통합. 이 모든 것은 이제 남들의 시선에 갇혀 꼭두각시처럼 춤추는 끔찍한 연기를 영원히 끝내고 마침내 오직 진실하고 리얼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용기 있는 한 위대한 영혼이 걸어가는 연금술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여정입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칼 융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을 마주 앉아 들여다보며 관찰했던 그 모든 눈물과 경이로움은 오직 이단 하나의 위대하고 영원한 진실을 향해 뚜렷하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자아로 깨어나는 그 위대한 생성의 순간은 결코 천사들의 나팔 소리나 눈을 뜰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화려하게 자신의 등장을 세상에 요란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장 위대한 기적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살을 내는 듯한 가혹한 상실로, 그리고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대지가 쉴 새 없이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의 감정으로 가장 먼저 자신을 알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발밑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름 끼치는 요동침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삶이 드디어 마침내 깨어났다는 가장 확실하고 벅찬 시작의 종소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위대한 기적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고 당신이 현실로 돌아가기 전 저는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작지만 무거운 무언가를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과제나 지시가 아닙니다. 그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아주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초대장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 속의 어떤 한 조각이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두렵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채워두고 방문하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가장 깊고 시린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면 부디 이 영상의 댓글란에 숫자 하나만을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변명이나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슬프거나 억울한 사연도 적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억지로 써준 그 지옥 같은 각본 속에서 진짜 당신을 숨긴 채 꾹꾹 눌러 참고 버텨오며 살아왔던 그 인고의 세월을 의미하는 딱 하나의 숫자를 적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받고 억눌린 영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도 눈물겨운 위대한 행동은 자신이 잃어버리고 유예했던 그 캄캄한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조용히 세어보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동안 무덤처럼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세월의 숫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손으로 소리내어 세상 밖으로 적어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굳어버린 껍질에 미세한 균열이 가며 무언가가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깨달은 이 고통스럽고도 찬란한 진실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에게 또 하나의 가볍고 얕은 소비성 콘텐츠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을 살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진리의 언어들이 기어코 그들만의 방식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 다시 한번 다정하게
당신의 텅 빈 가슴을 두드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가닿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인생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수많은 눈물과 상실, 그리고 처절한 혼란과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그저 태어날 때부터 기다려왔던 진짜 당신의 집을 향해 조금씩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당신만의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당신의 그 눈부시고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